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이혼하는 방법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 및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 분들을 사실혼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동거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연인끼리 통장을 하나로 사용하고 생활비도 같이 지불하면서 동거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실혼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결혼식을 올린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입증이 됩니다. 만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서로가 실제 부부처럼 생활을 해야 하고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양가 가족의 행사 등의 참석 및 가족들이 다 며느리, 사위 등으로 부르는 등의 행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헤어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법률혼의 경우에는 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 문자만으로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통보한 경우에 그것만으로 파탄으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그것을 상대방 배우자가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파탄으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파탄을 통보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일방적 통보를 했어야지만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파탄이 난 경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만 된다면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재혼한 부부가 파탄이 났고 재산분할 소송을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배다른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 전에 이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 또한 그 소장을 수령했다라고 하면 배다른 자녀들이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실혼의 경우 자녀들은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것은 합의만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공동친권의 경우에는 헤어진 이후 양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 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설령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육비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법률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이혼 소송이나 협의혼을 해야지만 이혼이 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단순 일방적 통보만으로도 이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짐을 가지고 나가버리면 관계는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통보를 한 순간부터 남남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본인이 혼인생활 동안 했던 기여도에 대해서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